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6학년 2학기 국어 과학 교과서 96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관용 표현을 조금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관용 표현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의미를 더 잘 살리는 그런 예시를 알아볼 거예요. 일단 관용 표현은 낱말과 낱말이 합쳐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표현을 말하죠. 한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원래 뜻인지 뭔지 헷갈릴 수 있는데 관용 표현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 말을 통해 뭔가 재치와 재미를 느끼고 그 말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답니다. 교과서에 보면 수도꼭지가 3개 나와 있고 1, 2, 3번이 순서대로 이제 만화처럼 연결이 되면서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2, 3번의 그림을 보면 1번에서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고 있고 2번에서는 누군가 이거를 잠그기 시작하죠. 수도꼭지가 제대로 안 잠기면 이렇게 물이 똑똑똑똑 새어나오죠. 그런데 3번으로 갔더니 이제 완벽하게 잘 잠겨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뭔가 문구가 적혀 있는데 물 쓰듯 쓰다. 물 쓰듯 쓰다라는 말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물 쓰듯 쓰다라는 관용 표현을 넣어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물 쓰듯 쓰다라는 그런 관용 표현의 의미 혹시 알고 있나요? 얘 너는 무슨 그걸 물 쓰듯 쓰니? 돈을 물 쓰듯 쓰니? 재료를 물 쓰듯 쓰니? 자, 물 쓰듯 쓰다라는 그 의미를 몰라도 느낌상으로 이 광고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물을 마구마구 쓰자일까요? 물을 아껴 쓰자일까요? 물을 아껴 쓰자라는 쪽이겠죠. 왜요? 콸콸 새어나오던 물을 누군가가 잠그는 모습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물을 아껴 쓰자라는 말을 평소에도 많이 듣기도 하고요. 이 광고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2번에 있는데 물을 아껴 쓰자, 물을 절약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을 아껴 쓰자. 물을 절약하자. 자, 물쓰듯이라는 표현은요. 물쓰듯이라는요. 아주 해프게 마구마구 쓴다는 뜻입니다. 왜 물쓰듯 쓰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졌냐면요. 옛날 우리나라는요. 물이 이 정도로 부족하진 않았어요. 산에도 콸콸콸콸 아주 신선하고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요. 또 강과 바다도 물이 너무너무 맑아서 강물을 그냥 마시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래도 되었어요. 하지만 거의 100년 만에 심각하게 오염이 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강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강물을 끓여서도 못 마시고 반드시 정화장치를 거쳐야만 마실 수 있죠.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또 계곡물도 언뜻 보기에는 맑아 보여도 거기 안에 오염되어 있고 우글우글거리는 뭔가 병균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정화를 한 뒤에 먹을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물이 오염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라고 해서 물이 아주 훌륭하고 맑고 몸에도 좋았기 때문에 물 쓰듯 쓰다라는 것은 낭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껏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물이 오염이 많이 되고 물 부족 국가가 되자 물 쓰듯 쓰다라는 표현은 생각 없이 마구마구 낭비하는 그런 의미로 차츰차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물 쓰듯 쓰다라는 거는요. 전혀 아끼지 않고 마구 낭비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야 너는 무슨 돈을 그렇게 물 쓰듯 쓰니? 라는 것은 돈을
아껴 쓴다는 거예요? 마구 쓴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마구 쓰는 거예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막 나오는 것처럼 돈을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바닥이 나겠죠. 옛날에는 물이 참 좋은 물이 넘쳐났던 우리나라가 어느새 물 부족 국가가 된 것처럼 돈도 그렇게 물 쓰듯 마구 쓰면 언젠가는 바닥이 날 거야 라는 의미로 안 좋게 바뀌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만들기를 하는데 찰흙을 아껴서 작품을 끝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왕창 뭉쳐서 쓴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죠. 얘 찰흙을 그렇게 처음부터 물 쓰듯 쓰면 나중에 없어. 찰흙을 낭비하지 마 라는 뜻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1번 물 쓰듯 이라는 말은요. 아끼지 않고 마구 쓴다라는 뜻입니다. 물 쓰듯 쓴다 라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요새는. 자, 옛날에 얼마나 물이 좋고 많았으면 이런 표현이 탄생했을까요? 또 지금 얼마나 물이 오염이 심각하면 이런 표현이 또 안 좋게 쓰일까요? 우리는 샤워할 때도 사실 중간중간 샤워기를 이제 잠그고 물을 아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물 계속 틀어놓는 사람들 많죠. 머리 감을 때도 그렇고. 또 손 씻을 때도 비누칠할 동안은 수도를 잠궈야 되는데 그냥 계속 틀어놓고 비누칠하고 손등 문지르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 중에도. 요런 거를 우리가 물 쓰듯 이라는 표현을 떠올리면서 아참 물 쓰듯이라는 말도 있지 물을 헤프게 쓰지 말자. 돈도 뭐 다른 재료도 헤프게 쓰지 말자 라고 절약 정신을 떠올리면서 아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에서는 왜 물 쓰듯 쓰다라는 관용 표현을 굳이 썼을까요? 그냥 물을 아껴 씁시다 라고 했어도 절약하자라는 의미는 통했을 텐데요. 그냥 물을 아껴 씁시다 라고 썼다면 사람들은 그냥 물을 아끼자 라고만 생각했을 텐데 물 쓰듯 쓰다라는 말 바뀌어야 합니다 라는 이 관용 표현을 보고 사람들은 아, 맞아. 우리말에 물 쓰듯 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물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어라고 한 번 더 숨은 뜻을 생각하면서 깨우침을 얻기 때문이에요. 아래의 이 연두색 상자를 봅시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흥미있게 듣게 하려는 의도로 일부러 관용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평범한 말보다는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숨은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기 위해 관용 표현을 활용할 수 있대요. 자, 97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자, 여기 보이는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누구게요?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죠. 어떤 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성함은 안, 창자, 호자이고 도산은 이제 이 안창호 선생님에게 붙은 호인 거죠. 안창호 선생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호.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조선 땅에서는 아이들을 한글뿐만 아니라 역사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셨고요. 또 우리나라, 우리 땅에서 독립운동이 어려워지자 상해, 중국에 있는 상하이와 미국, 홍콩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 여러 나라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알리고 독립에 필요한 물건들도 서로 알아봐서 배송도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신 분이죠. 독립운동가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요, 당시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우리 백성에게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독립에 관심을 갖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도 손자도 계속 일본의 지배하에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립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런 말을 계속 백성들에게 하여야 했어요. 동포들에게. 그때 평범하게 어이 김씨 독립운동해야죠 라고 했으면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텐데, 어떤 관용 표현을 섞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연설을 듣고 올 텐데요. 그 연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보자면, 자, 3.1 운동을 하고, 유관순 선생님을 통해서 3.1 운동을 하고,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공통적인 뭔가 지시를 내리고 뜻을 모을 정부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요. 일본이 다스리고 있던 우리 땅에서 우리가 정부를 세웠다가 바로 일본에 의해 망하겠죠. 그래서 중국 상해에서 몰래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서 우리 땅 각지 어디에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지, 어디서 어떻게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한, 일본의 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짤지, 이런 것들을 계획했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그 독립운동에 필요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야지만 이제 후원도 받고 유지가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알리기 위해 선생님이 연설을 하셨어요. 이 연설 내용을 우리가 듣고 오겠습니다. 잠깐 내용 듣고 올게요. 오늘날 우리가 임시정부를 위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려면 준비할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 외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쟁을 원하는 자가 대화를 원하는 자를 반대해 말하기를 대화가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는 폭탄을 들고 나가야 한다! 라고 떠듭니다.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히 젊은 놈들이 애간장이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까닭이 외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고 단결해 나갑시다. 모두 함께 독립운동을 할 배포를 기릅시다.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루에도 12번 노력합시다. 독립운동가가 될 만한 여러분,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할 준비를 할 날이 오늘이 외다. 그런즉 나와 여러분은 독립운동 단체가 실현되도록 각각의 의견을 버리고 모두의 한 목표를 이루려고 민족적 정신으로 어금니를 악물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제 안창호 선생님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은 아니고 전에 내려오는 이 연설문을 다른 성우가 녹음을 한 것인데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 안창호 선생님의 의지가 느껴지나요? 느껴지지 않나요? 그쵸? 독립운동을 위해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이런 연설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독립운동을 위해 후원도 받고 참여할 사람도 모집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견만 중요하다고 떠들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들은 걸 바탕으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합시다. 교과서로 돌아왔는데요. 자, 연설을 듣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한 사람들이 조직하려고 만들려는 것은 뭐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이제 쉽게 표현하면
독립운동 단체죠. 독립운동 단체 왜요? 독립운동은 한 사람이 나 독립할래 라고 나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위해 필요한 돈을 모아줄 사람, 직접 몸으로 뛸 사람, 또 필요한 물자를 날라다 줄 사람, 배달하는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이 한 사건을 펼치기 위해서도 수많은 이가 필요합니다. 3.1운동 당시에도요, 그 들고 거리로 갖고 나갈 그 태극기 만드는데 아주 밤을 샜습니다. 유관순 선생이 혼자서는 그 수많은 태극기를 다 만들 수 없었겠죠. 아주 여러 사람이 밤새서 그 태극기 모양 판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찍고 또 찍고, 그렇게 찍어낸 태극기, 한지에 찍힌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몰래 전하고 이런 사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3.1운동이 빛을 발했던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나하느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과 노력과 비밀이 오고 갔을까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에게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각기 할 것이 아니라 뜻을 모아서 뭔가 지시를 내려주는 단체가 필요하니까 이 단체에 와서 지시를 좀 들어라. 그리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한다. 이런 것을 전하기 위해 연설을 하신 거죠. 뭐라고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한 몸이 되어서 일을 해도 독립이 어려운데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모읍시다라고 연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연설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 한번 간단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면, 각자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통된 지시를 할 하나의 단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자기 얘기만 하니까. 누구는 지금 당장 폭탄으로 일본군을 쓸어버리자고 하고, 누구는 그렇게 했다간 너무 위험하다고 말리고, 이랬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고 싸우다가 끝날 것 같은 거죠. 각자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이의 말은 듣지 않으니까 이러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모으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독립운동 단체도 만드는 거고요. 자, 이 부분 영상 멈춰놓고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적어봤을까요? 자, 그러면 안창호 선생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왜 연설을 했는지는 알아봤으니까 선생님의 연설에 나온 관용 표현과 그 관용 표현의 뜻도 한번 우리가 적어 봅시다. 자, 첫 번째 표현. 여기 애간장이 타다라는 거 조금 어려운데요. 간장이라는 거는요, 먹는 간장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신체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몸속에 있는 기관이 탄다고 하는 건 뭐예요? 타들어간다? 불에 타듯이 아주 그냥 쪼그라든다. 좋다는 걸까요? 안 좋다는 걸까요? 내 몸속이 타는 것 같아. 이거는요, 너무너무 초조하고 걱정이 되어서 아주 그냥 속이 타듯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적어보면 몹시 초조하고 불안한 거죠. 초조하고 안타까워서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실제로 우리 몸속이 불도 안 지폈는데 타들어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불에 탄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너무 걱정돼서 몸이 불에 끄슬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초조하고 안타깝다. 지금 당장 픽 쓰러지고 죽을 것 같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애간장이 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급해서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엄마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봐. 나는 그런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급하죠. 요때 애간장이 탄다고 하고요. 또 반대로 엄마가 여러분은 이제 학교 끝나고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 연락도 안 되고 그럼 우리 딸, 우리 아들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납치당한 거 아닌가? 사고 난 거 아닌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애간장이 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간장이 탄다라는 건 너무 초조하고 안타까워서 마치 산채로 몸에 불을 지르는 것처럼 숨도 못 쉬고 답답하고 이런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한번 애간장이 타다라는 말의 뜻을 적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요. 하루에도 12번 생각합시다. 이런 말 나왔죠? 하루에도 12번. 여러분,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12시간 아니죠? 자, 그러면 하루에 12번 생각하라는 말은 2시간에 한 번은 생각하라는 건데, 하루에도 12번 독립을 생각하고 마음을 모읍시다. 진짜로 2시간에 한 번씩 알람 맞추고, 2시간 지났네? 독립해야지? 2시간 또 지났네? 독립해야지? 이러라는 뜻일까요? 진짜 12번을 지키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관용 표현이라는 건 원래의 뜻이랑은 다른 새로운 뜻을 가진다고 했죠. 진짜 하루에 12번씩 또는 하루에 12번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매우 자주 독립에 대해 그만큼 자주 나의 일상처럼 생각하고 실천하고 마음을 모으자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이 12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알겠죠? 원래 이 낱말 그대로의 뜻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숨겨진 뜻이 뭔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만큼 자주 생각해라. 야, 땡땡이, 너 통합지원반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에 12번 생각해. 이 말은 진짜 2시간에 한 번씩 통합지원반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통합지원반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줘라. 이런 뜻인 거죠. 관용 표현이라는 건 원래 낱말 뜻은 상관없이 새롭게 탄생한 의미를 말합니다. 하루에 12번, 매우 자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타낸 표현은 어금니를 악물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어금니가 어디 있어? 이의 치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나요? 안쪽에 있나요? 가장 안쪽에 있는 게 어금니죠. 음식물을 씹어 삼킬 때 가장 중요한 이빨, 치아, 어금니. 어금니를 우리도 악물 때가 있는데 기쁠 때 악무나요? 뭔가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악무나요? 어금니를 실제로 물 때는요. 뭔가를 우리가 간신히 참기 위해 정말 의지를, 마음을 다질 때 뭅니다. 실제로도. 여기서의 어금니를 악물다라는 건 지금 당장 이를 꽉 깨물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뭔가를 참기 위해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자라는 뜻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고통, 아픈 거나 분노, 화나는 거 이거를 참기 위해 이를 악물만큼 우리의 의지를 다지다. 여러분, 의지라는 건 뭐예요? 드러나지 않는 마음인데 단단한 마음이죠.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마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일본에게 우리 나라를 뺏기고 죄 없는 우리 친구, 이웃, 가족들이 일본군에 의해 잡혀가고 다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갖고 있는 재산도 뺏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쵸? 죄 없는 사람들이 일본 진해 전쟁한다고 막 끌려가고요. 군인으로 강제로. 갔다 돌아올 때 몸이 건강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팔, 다리 한쪽이 사라지거나 크게 다쳐서 거의 죽다시피 해서 오기도 하고요.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고통받던 시대예요. 내가 독립을 하려면 저 나쁜 놈들 하고 혼자 뛰어들어서는 하루아침에 일본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너무너무 화나고 슬픈 것을 참고 마음을 모아 독립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노력해야만 변화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슬프고 아픈 거를 참고 반드시 독립하겠다라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상황을 어금니를 악물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한 겁니다. 진짜 이빨만 깨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슬프고 아프고 화난 것을 억지로 참으려고 강하게 마음 먹어라 라는 뜻인 거죠. 그쵸? 내가 지금 당장 슬프고 아프다고 뛰어들어서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내가 간신히 참기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통해 또 사용된 관용 표현과 그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우리 국어는 참 신기하고 위대한 말과 글인 것 같아요. 원래 낱말 뜻을 그거랑 아예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낱말과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라면 있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뜻을 또 붙여낸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관용 표현이 있기 때문에 또 외국 사람이 우리말을 배울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옛날 일제강점기가 계속되었다면 우리의 말과 글을 점차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오늘날 21세기에 우리의 말과 글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땅에서, 우리가 나고 자란 땅에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말과 글을 소중히 생각하는, 한글날이 있어서 또 그 의미를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귀한 10월을 보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